요거는 이제 쭉쭉 읽고 오셔야 되고 4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주역에 괴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좀 그려놨거든요. 자, 우리가 음양 하는데 보통은 요 위에 글자가 빌공자죠. 무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음양이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제부터 음과 양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은, 자, 우리 주역의 괴에서 양을 표현할 때는 막대기 하나를 하죠. 음을 표현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이 양을 표현하는 게 3cm라고 가정을 하면 요것도 3cm고요. 요 중간이 1cm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음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선생님, 양은 한 개고 음은 두 개인데 얘가 또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 얘가 더 작다는 게 요거 3cm가 다 채워져 있는 거고요. 양은. 음은 2cm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양 하나가 3cm면 요거는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요게 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양음에서, 그럼 양은 요거 막대기 하나예요. 음은 조그만하게 두 개. 자, 요 경우. 그러면 양에서 또 양양이 있을 수 있고 양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음은 음양, 요렇게 네 개 나누어지는 거는 아시겠죠?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의원 가면 사상체질 할 때 그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개. 자, 그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 사람이 이 사상체질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할 때 양양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속도 불이 있고 겉으로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즉 속에 내장기관도 뜨거운 사람이고 겉으로도 열이 많은 사람. 저게 양양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건 뭐겠어요? 속은 차갑고 겉열이 많은 사람. 요거는요, 속에 열이 많고 겉은 차가운 사람. 요거는요, 속도 차갑고 겉도 차갑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요 체질이 많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자분들 막 갱년기 오면 열이 막 난다 하죠. 그런 표현이 바로 요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속에는 차가운데 겉으로 막 열이 올라오는 경우. 그죠?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체질로 해서 한약을 짓거나 뭐 진맥을 할 때 했다고 해서 이거 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또 나눠볼게요. 우리가 주역에서 8괴로 나누는데 요것도 여기서 그냥 파생되면 돼요. 양양을 두 개 똑같이 양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양음을 똑같이 그렸어요. 그리고는 양 하나 붙이고 음 하나 붙이고 양 하나 붙이고 음 하나 붙이고 규칙이. 그래서 네 종류가 나왔고요. 요거는 똑같이 요거 그대로 두 개 쓴 데다가 또 양 하나, 음 하나, 양 하나, 음 하나 해서 8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 8개는 주역을 해석할 때 쓰고요. 사상은 아까 한의를 할 때 쓰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쓰느냐? 목화토금수로 여기서는, 자, 우리가 보통 선생님 목화토금수 목 이렇게 아닌가요? 하는데 요 내용을 보세요. 얘가 열이 훨씬 많죠? 양이잖아요. 즉 6개 중에서 음이 1개죠. 음이 하나고 양이 5개고요. 얘는요. 묶어버리면 양이 몇 개요? 1개, 2개, 3개. 음이 몇 개? 3개. 그래서 얘가 더 뜨겁죠. 그래서 요게 화의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얘가 목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에서는 얘가 훨씬 차갑죠. 양 하나고 전부 음이죠. 그래서 오행으로 할 때는 얘가 수가 되고요. 얘가 금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요 중간 양과 음을 조절하는 중간 역할로 토를 넣고요. 요거를 우리가 중성자라는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원자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요거는 중성자가 되고요. 이 금수는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자. 이게 양성자. 요게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그 다음 중성자는 중간에 있는, 요렇게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역은, 자, 여러분들 주역은 뭐로 알고 계세요? 뭐, 인간에 대한 도리나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있고요. 또는 다른 으로 점을 치는 책이었어요. 점서라고 합니다. 점서. 근데 점을 치는데 뭐를 이용한 점을 친다? 요 팔개를 이용한 점을 치는 게 주역이에요. 그럼 우리 명리학은 뭐다? 오행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게 명리학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정확한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주역은 개가 8개죠. 8개 있는 거를 가로 세로로 해서 88, 64, 64가지가 나오고요. 이 64가지마다 하나마다 효가 6개씩이 있어요. 요렇게 6개씩. 그래서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64, 24, 66, 36, 380 경우의 수가 384가지가 나와요. 주역의 궤는. 자, 그럼 우리 명리학은 저번에 제가 첫 교시 때 말씀드렸을걸요? 명리학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얼마요? 51만 8,400가지예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주역은 384가지밖에 안 돼. 우리는 이만큼이나 많아요. 51만 8,400가지. 그래서 명리학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자, 비교할 수 없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이 주역은 이걸 갖고 인간의 기흉을, 자, 요 위에 거는 우리가 인간의 기흉을 논하는 학문이라면 밑에 거는 기흉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가부를 답하는 것이 주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시험을 치고 왔어. 그죠? 공무원 시험을 치고 왔어요. 합격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잖아. 그럴 때 점집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점집이라고 해요. 물론 철학관, 점집 같이 보지만 그때 이 점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가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을까요? 했을 때 명리학으로 볼 게 아니라 그때는 점학으로 봐야 돼요. 점학으로. 그 점학 중에 하나가 주역인데 그러면은 붙는다 안 붙는다가 딱 나와요. 51만 8,400까지는 기흉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여러분들 좀 깊어지시려고 하면 명리학 같은 기흉을 논하는 학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가부를 논할 수 있는 점학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점학. 자, 이 점자 요렇게. 자, 요게 우리 요게 또 점복자거든요. 이게 왜 이 글자가 옛날에 점을 칠 때는 거북이 등 껍질 뭐 또는 동물의 뼈 이런 거를 불에 거슬렀대요. 불에 거슬려 가지고 그것이 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이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전쟁은 해도 되겠다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아니 못 이기겠다, 그런 걸 점쳤대요. 그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점복자고요. 이 점친 거를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게 또 점이에요. 점친 거를 입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무당무자, 요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사람이다 해서 요게 무당무자예요. 요게 무당무자.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요게 무당무자. 또 여기에 요렇게 풀초자를 얹어가지고 요게 또 점치다라는 뜻의 또 뜻도 있어요. 즉 무당이 보통 뭐 꼽죠? 대나무 꽂아놓고 일하죠. 이것도. 이 대나무를 쓰는 이유 혹시 아세요? 무당들이 대나무를 꽂고 한다든지 구슬할 때 대나무를 쓰는 이유? 신들이 대나무에다가 잘 내려앉는데요. 신들이. 나무 중에서 대나무에. 그래서 대나무가 음기가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집 뒤뜰에 너무 대나무 많으면 좀 베내라고 하지. 그게 음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이 잘 올 수 있다고 해서. 그죠? 음기가 많아요. 그리고 양기, 음기가 많은 땅 구별하는 게, 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벌은 음기가 많은 땅에 잘 태요. 양기 많은 땅보다 벌은 음기가 많은 땅. 옛날에 제가 부동산 하고 할 때, 그때도 풍수를 좀 배웠었거든요. 관련된다고 배워보니까,
그럼 가서 벌을 막 키우는 동네가 있어. 그럼 아, 여기는 음기가 강한 땅이구나. 그럼 집 짓고 살기에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방에서 우리가 방이 뭐 우리가 집에 큰 방, 작은 방 이런 게 있잖아요. 음기가 강한 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 이 고양이가 음기의 동물이거든요. 고양이는 방 중에서 음기가 강한 데 가서 잠을 잔대요. 그럼 그 자리는 음기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강아지는 양기를 찾아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는 강아지 집을 계속 여기 이 자리 해줬는데 그 강아지가 계속 거기 안 들어가고 밖에 자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음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음기, 양기 나누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역에 관한 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역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역은 점이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점학에서 몇 개를 또 하면 좋다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점학 중에는 육효, 뭐 육임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그리고 주역도 여기 해당되고요.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화 역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육임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인간에 관한 일을 가장 점 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게 육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 육임을 배우시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시겠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중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적중률이 아주 높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49페이지 요 음량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음량에 보면은 좌오 찾았나요? 오는 찾으셨나요? 좌오 묘유가 표시되어 있죠. 동그라미에 좌오 묘유. 거기서 이제 주역의 궤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사는 음이 몇 개? 1개고 양이 몇 개예요? 5개죠.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쉽게 일어났죠. 오 위에 이렇게 3개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양이 몇 개? 5개, 음이 1개 이 뜻이에요. 즉 이거는 양 속에서 1음이 자라고 있죠. 즉 오는 굉장히 더운 때죠. 시간으로도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시간으로 봤을 때 더운 시간인데 1양이 여기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 다음 거는 우리가 미죠. 이 미의 주역 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음이 하나 늘어나면 돼요. 이거 아주 쉬워요. 그럼 위에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위에 그 3개는 그대로 하고 요게 뭐로 바뀐다? 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미에 대한 주역 궤예요. 그럼 또 하나 더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럼 요 거꾸로 가볼까요? 거꾸로. 오 앞에는 사죠. 사는 뭐겠어요? 여기서 유추를 해보면. 왜? 양 6개예요. 요렇게. 사는 양 6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의 반대에 있는 해가 있어요. 해는 6개예요. 그러면 해 다음 글자는 뭐죠? 해 다음에는 자죠, 자. 자는 여기에서 이제 1양이 자라요. 그래서 아주 춥죠? 춥긴 추운데 그래도 그 밑에는 양이 하나씩 자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축은요? 축도 아주 춥긴 춥지만 자에 비하면은 양이 하나 더 자라 있어요. 요렇게 2개예요. 요렇게 해서 점점 따뜻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는 양 3개, 3개인 거 아시겠죠? 묘는 요런 식으로 순환이 돼요. 그래서 양이 6양인 거는 사가 되고요. 6음인 거는 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오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덥죠. 하지만 1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음의 기운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는 아주 춥지만 여기서부터 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음이 하나씩 늘어나고 자부터는 양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 요거를 지금 요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는 음이 두 개고요. 유는 양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자오묘유가 방향으로는 동서남북입니다. 이것도 자꾸 연결하셔야 돼요. 동서남북이고요.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요. 시간으로는 아침 시간, 그죠? 점심 시간, 그 다음에 오후, 밤 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넘어가서요. 50페이지, 이제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자, 오행표. 요거 하나면 정리가 다 돼요.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운법도 쓸 수 있고 다른 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 오늘 한 거 중에서 요게 아주 요약 정리된 표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오행표니까 5개로 나눠져 있고요. 자, 계절 나눠볼게요. 춘하 보이고 토의 장하라고 써놓은 거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추동, 동남. 자, 토는 중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남 서북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색깔로는 쫙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맛으로도 나눕니다. 요것도 외워두세요. 신슨, 담매, 짠. 요렇게 입에 자꾸 붙어야 돼. 응? 신슨, 담매, 짠. 신슨, 담매, 짠. 이해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혹시 처음에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신슨, 담매, 짠. 이렇게 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목은 당연히 신맛이죠. 초록 매실 생각하면 되죠. 초록 매실. 화는 불에 탄 거니까 쓰죠. 그리고 토는 땅에 있는 단맛. 그럼 금은 매울 신자. 우리 신라면 때문에 많이 이거는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신은 매운맛, 금은 매운맛. 수는 바닷물로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짠맛.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뭐 건강에 관한 거는 간담을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요거 쫙 읽어 보시는데, 자, 여기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한글 오행표. 기역 보이시나요? 자, 요것도 쉽게 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목화토금수인데, 자, 요거 알면 이제 자기 이름이 어떤 오행으로 이루어졌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그것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지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한번 써놓고요. 오행을 붙여볼게요. 자, 우리가 목이 제일 처음이죠. 그럼 우리가 한글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기역이죠. 네, 기역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붙이고요. 니은하고 디귿 두 개 넣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음. 그 다음에 금에는 시읒. 수에는 이응.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여기는 리을까지도 들어가요. 미음, 비읍, 시읒이 들어가서 시읒에서 파생되는 게 지읒, 치읒 이렇게 되고요. 이응에서 파생되는 게 히읗까지 파생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냥 미음만 해갖고 파생되는 게 미음에서 비읍이 비슷하죠. 또 피읍 어때요? 비슷하죠. 미음에서 파생되는 글자. 그리고 요것도 니은에서 원래는 그냥 니은만 먼저 적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요 하나 더 붙이면 디귿 되죠. 그 다음에 요 디귿에서 요거 붙여주면 리을 되죠. 이렇게 파생을 해서 요렇게 기억하면 좀 연상이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기억해서 파생되는